자, 우리 메인 액티비티, 자, 전송 앱 쪽에서 푸시를 전송하기 위한 앱 쪽에서 메인 액티비티 코드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위에 자, 화면에서 추가했던 그 입력 상자와 텍스트 뷰를 찾아서 할당할 변수를 먼저 선언했고요. onCreate 안에서 자, 여기서 자, input 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는 자, 화면에서 추가했던 거를 find view by를 찾아서 할당하면 되겠죠. r.id.input 1 될 겁니다. 자, 책에서는 input output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붙였는데 아이디는 여러분이 그 XML 레이아웃에서 어떤 아이디를 붙였느냐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output 1은 find view by id r.id.output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우리 일단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볼리라고 하는 걸 써서 전송을 할 거라고 그랬죠. 볼리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 request queue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request queue라고 하는 데다가 request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전송하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그래서 request queue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자,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스태틱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request queue라고 하는 걸로 해서 request queue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등록 아이디라고 하는 거를 원래는 우리가 받을 앱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쪽으로 보내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내주는 기능은 지금 여기서 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하고 string id 그 상대방 자, 받을 사람의 등록 아이디를 여기다가 추가를 한번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할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버튼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find view by id r.id.button 자, button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string input이라고 하고요. 자, input 1. get text to string이 되겠네요. to string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러면 입력 상자에 입력한 글자가 넘어오겠죠. 자, 요걸 가지고 send 해주도록 합니다. send 메서드는 우리가 밑에다가 하나 정의를 하도록 하죠. 자, 여기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이 onClick 안에다가 너무 많이 넣어주면 좀 복잡하게 보이니까요. 자, 따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onCreate 안에서 아까 그 request queue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스턴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자, request queue라고 하는 거는 자, 볼리 new request queue 라고 하고 여기다가 get application context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request queue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제부터는 저 queue에다가 request 객체를 하나 넣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전송이 됩니다. 자, public void send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input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send 자, 보내보기 위한 자, 전송하기 위한 기능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로그 형태로 화면에 있는 여기 텍스트 뷰에다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수신 앱에서처럼 println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 output 1.append라고 하고요. 메시지 플러스 \n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자, send라고 하는 데서 이제 볼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전송하는 기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자, 전송을 하려면 일단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JSON 오브젝트, 자, JSON 포맷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request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데이터가 들어갈 객체를 먼저 하나 만들어 봅니다. JSON 오브젝트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request 데이터라고 하는 JSON 객체에다가 put이라고 하고요. 자, priority 라고 하는 걸 넣고 high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파이어베이스 서버에서 이 정보를 받았을 때 그때 자, 요 프라이어리티를 이용해서 좀 급하게 보낼 건지 자, 지연 시간이 없게 보낼 건지 지연 시간이 있어도 상관없는지 이걸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high라고 하는 걸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try catch라고 하는 걸로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걸 해봅니다. 여기 보면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more actions에 가보면 surround with, try catch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exception으로 다 감싸주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priority 말고 일반 데이터는 자, 다시 JSON 오브젝트라고 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하는 의미로 데이터 오브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new 자, JSON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자, 데이터 obj.put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contents라고 넣어봅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걸 넣어주죠. 자, 컨텐츠 우리 수신 앱에서 사용했죠?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request data라고 하는 데다가 put이라고 하고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만든 데이터 객체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까 수신 앱에서 전송하는 쪽에서 보낸 이 송신 앱에서 보낸 데이터를 꺼낼 때 여기서 꺼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JSON array라고 하는 객체를 그 다음에 만듭니다. 그래서 ID array라고 하는 걸 만들 텐데요. 자, new JSON array 이렇게 해주고요. 자, ID array라고 하는 거에 put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 거 이렇게 0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REGID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기다가는 수신할 사람의 등록 아이디를 넣어주는데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명한테 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REGID에 아직 값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따가 저기다가 상대방의 등록 아이디를 넣어줄 겁니다. 자, request data라고 하는 데다가 다시 put이라고 하고요. 자, registration IDs라고 해서 요 JSON array 객체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registration ID가 되겠죠. 자, IDs, S까지 붙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JSON 객체를 하나 만든 거고요. 자, 그걸 가지고 자, 이제 자, send data라고 하는 걸 하나 해줘도 되고요. 자,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전송하셔도 돼요. 예, 바로 전송하셔도 되죠. 자, 그러면 전송하기 위한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전송을 해보자. 그러면 자, JSON 오브젝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리퀘스트라고 하나 정의를 하고 new JSON 오브젝트 리퀘스트. 자, 여기 안에 파라미터를 여러 개 넣을 거라서 그냥 엔터 치겠습니다. 그래서 request method post 방식으로 날리겠다. 그 다음에 https 땡땡 슬래시 슬래시 요거를 이제 상수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바로 입력해 봅니다. fcm google apis.com 슬래시 fcm 슬래시 sen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fcm google apis.com 슬래시 fcm 슬래시 send 요건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그쪽에서 자, 요 주소로 보내야 푸시를 보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request data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까 앞에서 만든 거를 여기에 파라미터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ew라고 하고요. 자, response.listen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JSON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꺽쇠 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괄호 엔터를 칩니다. 그 다음에 콤마를 하고요. 다시 엔터 치고 new라고 하고요. response.errorlistener라고 하는 게 보이죠? 엔터 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빨간 줄이가 있는 이유. 자, 일단 맨 뒤에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맨 뒤에다가는 중괄호 하나 넣고요.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여줍니다. 자, 모양을 잘 구성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중괄호나 소괄호나 세미콜론 같은 게 잘못 들어가면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에 빨간 줄이가 있는 거는 자, 필요한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implement 메소드 클릭해주면 on response가 필요하대요. OK 눌러주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볼리라고 하는 데서 사용하는 걸 보면 여기까지가 요청을 위한 정보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요 on response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호출되고요. JSON 정보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생기면 이제 요게 호출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청을 보낼 때 헤더 정보를 포함해서 우리가 보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안에다가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헤더 정보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request queue라고 하는 객체에 넣어주면 전송이 되는데요. 자,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여기 코드를 더 완성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조금 이따 이어서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